제가 앉아있는 이곳은 강릉 근처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창밖으로 파란 바다가 펼쳐져 있고, 민호 씨, 밥 드세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매일 일기장에 적습니다. 오늘도 참 고마운 하루였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일상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파리 호텔에서 홀로 남겨진 채 아내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35년 함께한 동반자를 잃은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했던 안락 의자를 바라보며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기 일쑤였고 밤이면 술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일궈온 무역회사였지만 갑자기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이 걱정되어 자주 찾아왔지만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누가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가을날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 집을 나섰습니다. 6개월 만에 제대로 된 외출이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걷다가 동네 뒷골목으로 들어섰는데 그곳에서 작은 낙지볶음집을 발견했습니다. 선영인의 낙지볶음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정겨웠습니다. 오래된 것 같았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가게 안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허름한 외관이었지만 가게 안에서 풍기는 음식 냄새가 어찌나 구수하던지 발걸음이 저절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집밥 냄새였습니다. 들어서니 여자 혼자서 낙지를 볶고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이었는데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고 손놀림에는 수십 년의 내공이 묻어났습니다. 낙지볶음 하나 주세요. 매운 거 드실 수 있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녀가 낙지를 볶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낙지볶음 한 접시를 주문했는데 정성스럽게 차린 밑반찬과 함께 나온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김치찌개도 서비스로 주었는데 집에서 끓인 맛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랜만에 집 밖에서 따뜻한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위안이 되었습니다. 혼자 먹는 집밥과는 전혀 다른 온기가 있었거든요. 맛있게 드세요. 그녀의 한마디에 괜히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누군가 제게 이렇게 따뜻하게 말을 건넨 것이 언제였던가 싶었거든요. 맛있어요? 선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줍은 미소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혼자 식사하기 싫어서였는데 점점 선영 씨와 나누는 짧은 대화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네, 여기 음식이 맛있어서요. 감사해요. 오늘은 김치찌개가 잘 끓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이틀째 갔을 때도 그녀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제 드신 낙지볶음 어떠셨어요?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잘 먹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오늘은 뭘 드실까요? 사흘째, 나흘째.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그 가게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선영 씨도 제게 익숙해졌는지 조금 더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네요. 내 습관이 되었나 봐요. 혼자 사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네, 혼자 삽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고 그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그녀의 눈빛에 연민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날씨가 쌀쌀하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작은 배려였지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건강을 걱정해주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었거든요. 2주째부터는 대화가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많으셨나요? 아니에요. 요즘 장사가 잘 안 돼서. 왜요?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데 동네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어르신들만 계시거든요. 어르신들은 매운 음식을 잘 안 드시고 그녀의 말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겠구나. 그래도 저 같은 단골이 있잖아요. 맞아요. 민호 씨 덕분에 힘이 나요. 언제부턴가 그녀는 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가게에 갔을 때 계산하면서 신용카드를 건넸는데 그때 이름을 알았나 봅니다. 선영 씨도 오랫동안 이 일 하셨나요? 한 5년 정도 됐어요. 그전에는 다른 일 했었어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무언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3주째가 되자 저는 가게 문을 닫는 시간에 맞춰 가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 선영 씨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매일 오시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요. 저는 상관없어요. 선영 씨가 불편하시다면 안 오겠지만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고맙다니요? 이렇게 말 상대가 되어주는 분이 있다는 게요. 하루 종일 손님들과 주문받고 계산하는 말만 하다가 이렇게 진짜 대화를 나누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그녀의 말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선영 씨가 아니었다면 아직도 집에서 술만 마시고 있었을 거예요. 한 달쯤 지나자 우리는 서로의 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잃은 호라비, 그녀는 5년 전 이혼 후 혼자 가게를 운영하며 딸을 키워낸 여자. 둘 다 혼자 남겨진 외로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아내를 잃었어요. 올해 초에 선영 씨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 그러셨구나. 파리 여행 중에 갑자기 심장마비였는데 아무 징조도 없었거든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35년을 함께 사신 분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도 저와 같은 외로움을 안고 살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매일 이곳을 찾게 되는 거예요. 집에 혼자 있으면 이해해요. 저도 비슷해요. 선영 씨도? 저는 5년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이 술을 많이 마셨거든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딸을 혼자 키우면서 이 가게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많이 고생하셨겠어요. 그래도 딸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선영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딸이 결혼하면 미국으로 갈 예정이에요. 사위가 그쪽에서 일하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혼자가 되시겠네요. 네. 그게 가장 무서워요. 나이 들어서 혼자 남는 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와 똑같은 두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도 많이 외로우시죠? 글쎄요. 바쁘게 살다 보니 외롭다는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말과 달랐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오후 10시까지 가게를 운영하며 자신의 감정을 애써 무시하고 살아왔던 거죠. 저는 요즘 밤에 잠이 안 와요. 혼자 있으면 이상한 생각만 들어서. 어떤 생각이요?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아무도 모르게 죽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요. 선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해요. 가끔 밤에 갑자기 무서워져요. 딸한테는 말 못하겠고. 우리는 서로의 두려움을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저희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호 씨는 어떤 분이셨어요? 아내분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선영 씨에게 저는 아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35년 동안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을 정도로 온순하고 부러워요. 저는 그런 결혼 생활 못 해봤거든요. 선영 씨 전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술만 마시면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딸아이 앞에서도 소리 지르고.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혼하고 나서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딸이랑 둘이 살면서 가게도 시작하고. 딸분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네, 정말 착해요.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니고
지금은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딸 자랑을 할 때의 선영 씨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멀리 가신다니 아쉽겠어요. 어쩔 수 없죠. 딸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녀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역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영 씨가 마지막 설거지를 끝내고 앞치마를 벗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우산도 없는데. 제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게요. 이 비에 택시가 잡힐까요? 차는 바로 앞에 있어요. 그날 처음으로 그녀와 단둘이 차에 앉았습니다. 빗소리만 들리는 정적한 공간에서 그녀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와는 전혀 다른 소박하지만 따뜻한 향이었습니다. 여기에요. 감사합니다. 원룸 앞에서 내리려던 그녀가 잠깐 멈춰 섰습니다. 민호 씨, 혹시 차 한잔하고 가실래요? 비도 많이 오고. 그 제안이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혹시 오해받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좋아요. 그날 밤 그녀의 작은 원룸에서 마신 보리차 한 잔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낡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무서워요. 혼자 늙어가는 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은 결혼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갈 계획이고 나이 들면 누가 돌봐줄지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은 자기 가정이 있고 혼자 남는 게 이렇게 두려운 줄 몰랐어요. 그때 선영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에 손을 올렸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민호 씨 손은 참 따뜻하네요. 저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5년 만에 느끼는 다른 여자의 손. 죄책감이 들면서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뭔가요? 이 감정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젊을 때의 사랑과는 다르지만 어쩌면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알고 외로움을 이해하고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잖아요. 선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민호 씨와 함께 있으면 마치 집에 온 것 같아요. 오랫동안 헤매다가 드디어 집을 찾은 기분이에요. 그날 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우리는 대화를 마쳤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함께할 미래를 확신하며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가게에서 나오는 선영 씨가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가게 근처 작은 찻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선영 씨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차를 마시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항상 혼자였거든요. 그 순간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여자도 저와 똑같이 외로웠구나. 저는 민호 씨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런 감정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이야. 저도 선영 씨가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 순간 우리 둘 다 울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랜 외로움 끝에 만난 사람,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네요. 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우리의 일상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영 씨가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집에서 밥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떠난 후 처음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선영 씨가 뒤에서 조용히 제 등에 기댔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민호 씨 등이 참 든든해요. 오랫동안 이런 기분을 잊고 살았는데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뒤돌아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안아본 다른 여자였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5년 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선영 씨, 우리 이제 정말 연인인 거죠? 그녀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며칠 후 선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 저 이상한 여자 아니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선영 씨, 사랑하는 마음에 나이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말이에요. 저도 민호 씨를 원해요. 이런 말하는 게 부끄럽지만 그날 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뜨거운 열정과는 달랐지만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결합이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몸을 어루만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구나.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몸이지만 서로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선영 씨가 제 품에서 속삭였습니다. 저야말로요. 선영 씨 덕분에 다시 남자가 된 기분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구하며 새로운 친밀감을 발견했습니다. 젊을 때처럼 격렬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피부와 피부가 맞닿는 그 순간의 전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달콤한 일상의 발견. 그 후로 우리는 본격적인 연인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죽을 사서 가게 앞에 두고 갔고 그녀는 점심 도시락을 싸서 제 회사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함께 시장을 보러 가는 토요일 아침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장바구니를 함께 들고 어떤 반찬을 만들지 의논하며 걷는 그 시간들. 어느 날은 과일을 고르다가 선영 씨가 복숭아 하나를 집어 제 입에 갖다 댔습니다. 달아요? 네, 정말 달아요. 그런데 정작 달았던 건 복숭아가 아니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다정한 애정 표현을 할 줄이야. 시장 한복판에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함께 요리하는 시간도 소중했습니다. 제가 미숙하게 채소를 써는 동안 선영 씨는 옆에서 웃으며 손을 잡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칼을 잡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녀의 손이 제 손을 감쌀 때마다 요리보다는 그 감촉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요리를 중단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민호 씨, 자꾸 이러면 요리 언제 해요? 요리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며 저는 그녀를 다시 안아주었습니다. 주방에서, 거실에서, 침실에서 우리는 언제나 서로를 원했습니다. 성숙한 연인들의 데이트. 우리는 젊은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영화관에 가서 로맨스 영화를 보기도 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봐요. 상관없어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왜 영화 못 보겠어요. 택시 안에서 선영 씨가 제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이런 기분 오랜만이에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우리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기 좋네요. 나이 드셔도 저렇게 다정하시니? 그 말에 선영 씨가 더욱 부끄러워했지만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은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빠서 못 해본 일들을 하나씩 해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민호 씨, 이렇게 산에 올라온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선영 씨와 처음 해보는 거네요. 산 정상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바라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민호 씨, 저희 이렇게 늙어가도 괜찮을까요? 뭐가 괜찮지 않아요? 함께 늙어가는 거 아름다운 거 아닌가요? 나중에 몸이 아프면 어떡해요? 그때는 서로 돌봐주면 되죠. 건강할 때는 같이 여행도 다니고 아프면 간병해주고.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영 씨, 제가 먼저 아프면 저를 돌봐줄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민호 씨는요? 저도 당연히 돌봐드릴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밤이면 우리는 침대에 누워 서로의 몸을 어루만지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호 씨, 정말 신기해요. 뭐가요? 이 나이에 이렇게 떨리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요. 저도요. 선영 씨를 만지고 있으면 마치 젊어진 기분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조용했지만 깊었습니다. 서로의 몸을 탐구하며 새로운 쾌감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젊을 때처럼 자주는 아니었지만 한 번 한 번이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었습니다. 민호 씨의 손길은 참 따뜻해요. 선영 씨 몸도 정말 부드러워요. 서로의 몸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들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주름, 흉터, 점들. 그 모든 것이 그녀만의 이야기였고 저는 그 이야기들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함께 TV를 보다가 선영 씨가 제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깨우지 않으려고 1시간 넘게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잠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평온함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다고.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 참 운이 좋네. 돈 많은 호랍이 꼬셨어. 나이 들어서 뭘 더 바란다고 저러나. 그런 험담들이 선영 씨의 귀에 들어갔고 그녀는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들의 반대였습니다. 아버지, 체면이 말이 됩니까? 엄마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됐는데.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포기하려던 선영 씨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선영 씨,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내를 잃고 6개월 동안 저는 시체나 다름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선영 씨를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다려지고 하루하루가 소중해졌어요. 저는 선영 씨가 필요해요. 제 남은 인생에 선영 씨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발 포기하지 말아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가족의 반대 앞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그리고 그럼에도 놓을 수 없는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민호 씨, 우리 여기 말고 바닷가 마을로 이사 갈래요? 바다 보며 조용히 살고 싶어요. 선영 씨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정리하고 그녀는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강릉 근처 작은 어촌 마을에 작은 주택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끝내 연락을 끊었고 선영 씨의 딸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는 마음 아팠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습니다. 선영 씨는 상추와 깻잎을 기르고 저는 토마토와 오이를 돌봅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산책하고 저녁이면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손을 잡고 있습니다. 민호 씨, 여기 와서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이렇게 평온한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바닷가에서의 밤은 특별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서로를 안고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웠습니다. 민호 씨, 파도 소리가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선영 씨와 함께 살 수 있다니. 여름밤에는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서 별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저기 별들도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뭘 부러워해요? 이렇게 사랑하는 두 사람을요. 그렇게 말하며 저는 그녀를 더 꼭 안아주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순간들. 바닷가 생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친밀감을 선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깬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마에 키스를 해주는 것이 우리의 약속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민호 씨. 좋은 아침이에요, 선영 씨. 그리고 침대에서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며 웃곤 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요? 당연히 되죠. 우리가 사랑하는데 샤워할 때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워하던 선영 씨도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오후에는 바닷가를 산책하며 손을 잡았습니다. 가끔 아무도 없는 외진 곳에서는 서로를 끌어안고 키스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누가 보면 어떡해요? 여기는 우리밖에 없어요. 바닷바람에 날리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저는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이런 로맨틱한 순간이 가능하다니. 저녁 식사 후에는 항상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설거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 설거지 안 하고 뭐 해요? 선영 씨가 너무 예뻐서요. 이런, 설거지 먼저 해요. 하지만 그녀도 웃으며 제품에 안겼습니다.
부엌에서 시작된 애정 표현은 자연스럽게 침실로 이어졌습니다. 민호 씨, 정말 이상해요. 뭐가요? 이 나이에 이렇게 원할 수 있다는 게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깊게 서로를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젊을 때의 격정과는 다른 성숙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선영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민호 씨. 그런 속삭임과 함께 우리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맡겼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텃밭을 돌보는 시간도 특별했습니다. 민호 씨, 이 토마토 좀 보세요. 정말 탐스럽게 익었어요. 선영 씨가 정성껏 돌봐서 그래요. 그렇게 말하며 저는 그녀의 허리를 뒤에서 감쌌습니다. 민호 씨, 낮에 이러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우리 집인데. 텃밭에서도 부엌에서도 거실에서도 우리는 언제든 서로를 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열정이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선영 씨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그녀 옆에 누웠습니다. 언제 들어오셨어요? 방금요. 자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잠이 안 와요. 혼자 있으니까. 그럼 제가 재워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며 저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오후에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우리를 비추었습니다. 민호 씨 품이 가장 편해요. 저도 선영 씨가 있어야 잠이 와요. 우리는 오후 햇살 속에서 서로를 어루만지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는 여유로운 사랑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처음엔 서울에서 온 우리를 경계했지만 이제는 친근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저 두 분 참 보기 좋아.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알콩달콩 사는 거 보면 그러게 우리도 배워야 할 것 같아. 마을 이장님은 우리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네요. 어느 날 마을 잔치에 참석했을 때 어르신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금방 헤어지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진짜 사랑을 하는 것 같아. 맞아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대답하자 선영 씨가 부끄러워하며 제 팔을 꼬집었습니다. 민호 씨, 너무 솔직해요. 뭐가 부끄러워요? 우리 사랑하는데. 그런 우리를 보며 마을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계절을 함께 나누며 여름에는 바다에서 수영도 했습니다. 민호 씨, 정말로 들어가요? 네, 함께요. 선영 씨를 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차가워요. 괜찮아요. 금방 익숙해져요. 얕은 바다에서 손을 잡고 서 있는 우리를 보며 해변에 있던 젊은 커플이 말했습니다. 저런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도 나이 들어서 저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선영 씨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민호 씨, 우리가 모범이 되고 있어요. 좋잖아요.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가을에는 함께 산에 단풍 구경을 갔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선영 씨가 더 아름다워요. 또 그런 말씀을? 하지만 그녀의 얼굴이 단풍보다 더 붉어졌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손을 잡고 있는데 앞서가던 등산객이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보기 좋으시네요. 저희 부모님도 저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겨울에는 집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추우니까 더 붙어 있어야 해요. 그런 핑계를 다 대고. 하지만 선영 씨도 제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한방에서 지냈는데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매일 밤 서로를 안고 잠들 수 있어서 몸의 변화를 함께 받아들이며 우리의 사랑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끓여주는 것, 마사지를 해주는 것,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 민호 씨 어깨가 아프시죠? 제가 마사지해 드릴게요. 고마워요. 선영 씨 손은 정말 마법이에요. 그녀의 손길이 제 어깨를 어루만질 때마다 피로가 풀렸습니다. 민호 씨도 제게 해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여기. 허리가 좀. 저도 그녀의 허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단순한 마사지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기념일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첫 만남 기념일, 첫 키스 기념일, 함께 살기 시작한 날. 민호 씨, 오늘이 우리가 처음 손잡은 날이에요. 정말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물론이죠. 그날을 어떻게 잊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촛불을 켜고 특별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꿈에도 몰랐어요. 저도요. 정말 기적 같아요. 선영 씨의 생일에는 더욱 특별하게 보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선영 씨. 이런 생일은 처음이에요. 누가 이렇게 챙겨준 적이 없거든요. 앞으로는 매년 이렇게 해드릴게요. 정말요? 물론이죠. 평생 함께 할 거니까. 그날 밤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민호 씨, 우리 나중에 어떻게 늙을까요? 함께 늙어갈 거예요. 서로 지팡이 짚고 바다 산책하고. 상상하니까 웃겨요. 왜요? 멋있을 것 같은데. 민호 씨는 항상 긍정적이에요. 선영 씨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건강하면 여행도 가요. 제주도, 부산, 경주. 좋아요. 전국을 다 돌아봐요. 그리고 손자, 손녀가 생기면 여기로 놀러 오게 하고 아직 아들이 화해하지도 않았는데. 언젠가는 화해할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계절의 변화와 함께. 봄이 오면 우리는 텃밭에 새로운 씨앗을 심었습니다. 올해는 뭘 심을까요? 상추, 깻잎은 기본이고. 고추도 심어볼까요? 좋아요. 민호 씨가 매운 거 좋아하시니까. 함께 씨앗을 심으며 우리도 새로운 희망을 심었습니다. 여름에는 바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호 씨, 저기 저 돌고래 봐요. 정말이네요. 신기해요. 돌고래를 보며 우리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가을에는 감자와 고구마를 캤습니다. 와, 정말 많이 열렸어요. 우리가 정성껏 키운 보람이 있네요. 이걸로 요리해서 이웃들께도 나눠드려요. 좋은 생각이에요. 겨울에는 따뜻한 집 안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깊어지는 유대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되어 갔습니다. 민호 씨 신기해요. 뭐가요? 말하지 않아도 무슨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저도요.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저절로 알 수 있었습니다. 목마르시죠? 물 가져다 드릴게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알 수 있어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우리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응, 건강해. 너도 잘 지내고.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됐어요. 아직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지만 아들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 씨의 딸도 가끔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딸이 문자 보냈어요. 다행이에요. 조금씩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호 씨 덕분이에요. 엄마가 행복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늦은 사랑의 의미.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봤고 가족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지금 이 조용한 바닷가 마을의 저녁이 증명해 줍니다.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기에 더욱 소중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남은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에 더욱 깊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주름진 얼굴과 흰 머리마저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달랐습니다. 그 사랑은 설레기보단 조용했고 뜨겁기보단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조심스레 잡는 일, 함께 밥을 먹는 일, 하루 끝에 서로의 눈을 마주보는 일.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했습니다. 민호 씨,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뭘요? 이렇게 용기 내서 사랑한 거요. 맞아요. 정말 잘했어요. 어제 선영 씨가 말했습니다. 민호 씨, 후회 안 해요? 아니요. 이렇게 행복한데 무슨 후회를 해요. 저도 후회 없어요. 이렇게 사랑받으며 살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지금도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일 아침에도 우리는 함께 바다를 걸을 것이고 함께 아침을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감사하며 보낼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늦게 온 만큼 더 깊고 따뜻하게 우리를 감쌉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누군가에게도 그런 늦은 사랑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나이도, 과거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이해한다면 언제든 새로운 봄은 올 수 있으니까요. 제 인생에 다시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봄은 그 어떤 계절보다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선영 씨가 부릅니다. 민호 씨, 밥 드세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일기장을 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적습니다. 오늘도 참 고마운 하루였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고마운 하루가 될 것이다. 선영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미소 짓습니다. 뭘 쓰고 계세요? 우리 이야기요. 부끄러워요. 왜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인데. 그래도 저는 일기장을 덮고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선영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민호 씨. 그렇게 우리의 하루가 또 끝나갑니다. 여러분 자신도 새로운 사랑을 꿈꾸고 계신가요? 사랑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늦은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 또는 두 분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